그래? 이혼은 당신 자유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세리 결혼은 아니야. 내가 감옥에 있다고 나 몰래 오범수 그 자식이랑 세리 결혼시키기만 해봐. 내가 아주 그냥 감옥에 나가자마자 다 엎어버릴 거야. 독고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실형을 살게 되면서 오범수와 세리의 결혼을 넋놓고 지켜보게 될까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신제품 출시까지 하는 마당에 술도가의 자식인 오범수를 사위로 인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장미애는 죄를 짓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는 독고탁을 싸늘하고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오범수와 세리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장미애가 독고탁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글쎄 저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자백만 가지고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들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이렇게 세금이 낭비돼서야 원. 독고탁은 소전무의 기습 자백으로 경찰서까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독고탁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쌀벌레 사건을 계획했던 그 순간부터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죠. 최악의 경우 범행이 들통나더라도 전부 소전무의 단독 범행으로 몰기 위해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명백한 증거만 없을 뿐 독고탁이 진짜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독고탁 씨.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소전무도 신라주조에서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인데 자기 인생을 걸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을 찌르는 경찰의 말에 순간 당황하여 잠깐 말문이 막히는 독고탁.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순간 최소 5년은 감옥에서 썩게 될 텐데 때려 죽여도 죄를 인정할 수는 없었죠. 어디 백날 첫날 조사해봐요. 내가 사주했다는 증거가 나오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조사를 마친 소전무가 독고탁의 시야에 우연찮게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가는 소전무를 거의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보는 독고탁인데요. 결국 독고탁은 6개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납니다. 그는 경찰서 문을 나서면서 작게 혼잣말로 궁시렁댔어요. 저런 머저리 같은 자식. 그새를 못 참고 입을 나불거려. 내가 저런 놈을 오른팔이라고 치켜세웠으니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지만 기껏 경찰서에서 풀려나고 집으로 돌아가니 딸인 세리가 그를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너는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그러자 세리가 얼음처럼 굳어진 얼굴로 독고탁에게 싸늘하게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 술도가에서 공금 훔쳐서 달아난 걸로 모자랐어? 왜 그런 짓까지 저지른 거냐고. 딸인 세리에게만큼은 추잡한 꼴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또다시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미는 독고탁인데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경찰 조사받고 풀려난 거 보면 모르겠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소전무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지만 세리는 이미 아빠 독고탁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거짓말. 나는 아빠가 그랬다고 생각해. 자기가 일했던 곳에서 공금까지 훔쳐서 달아난 사람이 아빠잖아. 그래놓고 눈곱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빠잖아. 안 봐도 뻔해. 소전무님한테 다 뒤집어 씌웠겠지. 뭐라고?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줬더만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는 아빠가 감옥 갔으면 좋겠지. 그래야 나 몰래 오범수 그 자식이랑 결혼할 수 있으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놈이랑은 절대 안 되니까 꿈깨. 순간 분을 못 이긴 세리가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정말 아빠한테 실망이야. 나 앞으로 아빠 없는 셈 치고 살게. 아빠도 이제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뭐라고? 야 독고세리. 거기 안 서. 독고탁의 면전에 싸늘한 선고를 날린 채 결국 또다시 캐리어를 끌고 차갑게 등을 돌리는 세리인데요. 부모와의 극심한 갈등은 세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늘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는 아빠와 엄마를 보면서 세리는 자신도 나중에 커서 자식에게 저런 부모가 돼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고 평생 동안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무너진 지금 이 순간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심정일 수밖에 없었죠. 거의 넋이 나간 채로 거리를 하염없이 배회하던 세리는 결국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터질 것 같아서 미처 빨간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로 무심코 가버린 것이죠. 짐을 싸들고 호텔에 머무르고 있던 장미애는 세리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 세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행히 세리는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빨리 응급치료를 받은 덕분에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었어요. 허겁지겁 병실에 도착한 장미애는 산소호흡기를 쓴 채로 의식이 없는 세리를 보자마자 순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차올라 두 눈에 가득 맺혔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된 것이 마치 자신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세리야, 불쌍한 내 강아지.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장미애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도착한 독고탁은 세리를 보자마자 미친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전무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이미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생명에 지장은 없대. 그럼 됐지 뭐. 그러게지 아빠한테 비수를 꽂고 누가 집을 나가래. 하여간지 엄마 닮아서 극단적인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안 그래도 얼굴만 봐도 화가 치솟는데 독고탁의 입에서 헛소리가 튀어나오자 장미애의 인내심도 점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당신, 그게 누워있는 애 앞에서 할 말이야? 그러자 독고탁은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요. 하늘 같은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고 말이야. 내가 가족 하나 건사해보겠다고 무슨 짓까지 저질렀는데. 그 말에 장미애는 진작에 독고탁과 이혼하지 않은 자신을 뼈저리게 자책했습니다. 독고탁이 가져다주는 돈으로 풍족하게 생활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 돈이 다른 선량한 사람의 피눈물과 바꿔온 더럽고 잔인한 대가라는 사실을요. 가난해서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아픔을 생각하면서 딸인 세리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하겠다는 생각에 독고탁의 모진 행동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살아왔건만 그때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동안만이라도 자식인 강수와 세리를 위해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짐의 출발은 독고탁이 술도가에 저지른 일에 대한 마땅한 죗값을 치르는 것에서 시작해야 했는데요. 그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결심한 장미애는 오범수에게 세리의 간호를 맡겨놓고 독고탁이 혼자 있는 집으로 느닷없이 들어갔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간 장미애가 갑자기 전화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은 듯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그 모습을 본 독고탁은 처음엔 약간 놀란 눈치였지만 곧바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나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일이야? 그새 생각이라도 바뀌었나? 그 말에 장미애는 마치 오래된 갈등을 모두 잊은 사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혼 소송 철회했어. 여보,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강수한테 함부로 대하니까 내가 너무 욱했던 것 같아. 장미애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독고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의심이 많았던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면서 곧바로 경계심을 드러내는데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하지만 장미애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화내야 할 사람은 당신인데 내가 이러는 것도 우습지.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사실 독고탁은 장미애가 대뜸 이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을 때 내심 그녀가 먼저 용서를 구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미애가 굽히고 들어오니 그의 경계심도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순간 어깨가 올라간 독고탁은 갑자기 식욕이 돌았는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장미애의 화해를 받아들이는데요. 됐고
배고프니까 일단 밥이나 차려줘. 정성스럽게 차린 집밥을 먹고 난 뒤 포만감과 느긋함에 젖은 독고탁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대며 하품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장미애가 슬슬 작전에 돌입했어요. 여보, 우리 화해한 기념으로 오랜만에 와인 한 잔이나 할까? 그 말에 독고탁은 잠시 멈칫하더니 의아한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웬 와인? 갖고 와봐 그럼. 장미애는 독고탁이 술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가 술 기운이 올라 살짝 알딸딸해졌을 때 진실을 조금씩 캐묻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술도가가 왜 그렇게 싫은 거야?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쌀벌레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잖아. 이미 완전히 경계가 풀려버린 독고탁은 장미애의 함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술도가 사장이 날 인정하지 않았어. 당신이 저번에 장광주 마시고 나서 그랬잖아. 이때까지 마셔본 막걸리 중에 제일 맛있다고. 그때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알아? 다른 건 몰라도 술도가한테 지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 못해.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끝마다 분노를 담은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술도가를 집어삼킬 수 있다면 쌀벌레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독고탁의 입에서 추잡한 범행 사실이 튀어나오자 장미애는 그를 벌레 바라보듯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한 손으로는 턱을 괴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테이블 밑에서 핸드폰의 녹취 버튼을 누르고 있었죠. 잠시 후 독고탁이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장미애는 곧장 그의 서재로 달려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걸 꼼꼼하게 찾기 시작하는데요. 웬만한 건 독고탁이 전부 지워버려서 딱히 증거로 쓸만한 것이 없었지만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바로 독고탁이 소전무에게 달달이 보냈던 생활비 이체 내역이었죠. 그녀는 미리 준비해놓은 USB에 곧장 그 내역들을 전부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고탁의 자백이 담긴 녹취 파일과 그 이체 내역들을 전부 경찰서에 제출하는데요.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오랜만에 과음을 했던 탓에 깨질 듯한 두통으로 잠에서 깬 독고탁은 장미애가 끓여준 해장국이 아니라 난데없이 들이닥친 경찰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또 무슨 일입니까? 그때 분명히 전부 조사받았잖아요. 독고탁 씨, 같이 서해 가주셔야겠습니다. 또 조사를 받으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장난하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독고탁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그 순간 경찰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 말에 독고탁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고 숨을 고르려 애쓰던 그의 가슴은 마치 심장이 턱 막힌 듯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하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분명히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없애버렸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순순히 수갑을 찬 독고탁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일순간에 표정이 굳어지게 됩니다. 경찰이 재생한 녹음 파일 속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자신의 목소리가 분명하고 또렷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술도가를 집어삼킬 수만 있다면 쌀벌레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오리발의 달인인 독고탁이지만 버젓이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까지 발뺌할 수는 없었어요. 그제서야 독고탁은 장미애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미애가 보였던 그 부드러운 미소, 사과하는 말투, 화해를 청하던 말들이 전부 자신의 뒤통수를 치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깨닫고 입술을 꽉 깨무는 독고탁인데요. 하지만 그는 자백만으로 자신을 잡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예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만 풀어주시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모니터 화면을 독고탁 쪽으로 돌리더니 소전무에게 이체했던 생활비 내역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뜬 자료를 본 순간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기 시작하죠. 이게 뭐죠? 저는 처음 보는 건데요.
독고탁 씨. 소전무 씨도 독고탁 씨한테 사주받았다고 자백했고 독고탁 씨 아내인 장미애 씨도 독고탁 씨가 벌인 짓이라고 진술했어요. 생활비 이체 내역까지 있는데 계속 잡아떼봐야 소용없습니다. 괘씸죄로 형량만 추가된다고요. 결국 독고탁은 쌀벌레 사건을 주도한 진짜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고 징역 5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독고탁 사전에 반성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불복하여 항소 신청을 한 상태였죠. 구치소 철창 안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그에게 가장 먼저 면회를 온 사람은 놀랍게도 독고탁의 뒤통수를 친 장미애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고요한 발소리와 함께 장미애가 들어서자 독고탁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벽을 주먹으로 거세게 내려쳤어요. 야, 장미애! 당신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온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분노로 뒤엉킨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를 울릴 만큼 컸고 주먹을 쥔 손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그 폭발적인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며 담담한 눈빛으로 독고탁을 응시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당신을 보면서 나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 세리 사고 당한 것 보면서 느낀 거 없어? 세리한테 더 이상 부끄러운 부모가 되면 안 되잖아. 그 말에 독고탁은 마치 어이없다는 듯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느끼는 게 없냐고? 당신 정말 웃긴다. 나 몰래 숨겨둔 자식을 만든 건 당신이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세리한테 한 점 부끄러운 게 없어. 당신이나 부끄럽겠지. 그러자 장미애가 독고탁의 치부를 건드렸습니다. 술도가에 쌀벌레 집어넣으라고 시킨 사람. 당신 맞잖아. 제발 인정 좀 해. 순간 독고탁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아무리 뻔뻔스럽게 얼굴을 철판을 깔았어도 이미 징역까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발뺌할 수는 없었죠. 당신이 사업에 대해 알기나 해? 원래 사업이라는 건 경쟁업체를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주는 돈이나 받아먹으면서 호의호식하니까 바깥 세상이 아주 평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천만의 말씀. 밖은 전쟁터야 이 사람아. 당신이랑 세리 입으로 들어간 것들 전부 그런 식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산 것들이라고. 집구석에서 편하게 놀기만 하니까 알턱이 있나. 그 말에 장미애는 반박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보려고. 당신이랑 이혼해서 재산 분할 받으면 술도가에 전부 줄 거야. 우리가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던 걸 생각하면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지.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코웃음을 치면서 비아냥거리는 독고탁인데요. 딴 놈 자식 숨겨놓고도 재산 분할 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당신한테 뺏기나 안 뺏기나 어디 두고 보자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는지 결국 장미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독고탁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데요. 그래.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남들 짓밟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 이제 당신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친다. 앞으로 2번 다시 마주치지 말자. 그 말에 독고탁은 자리를 뜨는 장미애의 등을 노려보며 기어이 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없다고 세리랑 오범수 결혼시킬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만에 하나 내가 나갔는데 둘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내가 오범수 그 자식 그냥 아작을 내버릴라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등을 돌렸던 장미애가 다시 천천히 독고탁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세리 결혼에 관여할 자격 없어. 세리도 당신 딸 아니거든. 그 말을 들은 독고탁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니? 당장 말하지 못해. 그러나 장미애는 그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은 채 유리문을 열고 조용히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또 다른 한 사람을 면회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장미애가 이동한 그 방에는 소전무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실 너머로 앉아 있는 소전무를 바라보며
장미애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죠?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평소 독고탁과 통화할 땐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던 소전무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장미애와 마주하는 소전무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진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세리의 친부였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